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는 시기, 그 시기가 보통 한 2-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시기에 좀 알트코인이 적합하게 잘 매수를 하신다면 5배, 10배를 2-3개월 내에 낼 수 있는 분명히 시즌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얼터너티브 비트코인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대안하는 이제 대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 도지코인 전부 다 알트코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그 코인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친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서 이제 뭐 코인이나 토큰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다가 잘 되는 케이스는 되게 뻥 터질 것이고, 안 되는 케이스는 약간 스캠으로 인정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 저도 알트코인은 되게 투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개수만 해도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이제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ETF가 등장하면서 이제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 자산이 되었다면, 알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이제 좀 스캠으로 보는 경향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과거를 한번 살펴봤을 때 뭐 과거에는 이제 뭐 레이어 1, 레이어 2, 뭐 디파이, DID, NFT 등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4년에 접어들어 가지고는 이제 AI 코인이나 뭐 실물 자산 토큰 연동된 토큰인 이제 RWA 코인들, 그리고 이제 밈 코인들,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었는데요. 사실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주식과 같이 섹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NFT에서도 뭐 커가는 코인들이 있고, DID, 뭐 RWA 각자 이렇게 좀 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순환을 하면서 이제 좀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투자의 순환을 잘 살펴보면서 모든 수익률을 다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거는 되게 사실 어려운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런 전략과 정신 관리를 잘 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알트코인을 스캠으로 보는 인식이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좀 주식시장과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진심으로 이 뭐 상품이나 제품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일명 소위 세력이라는 분들과 협업해가지고 주가만 한탕 올렸다가 이렇게 기업을 막 되게 좀 훼손시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뭐 저희가 뭐 스캠 이런 것들은 사실 후자에 좀 속하는 편이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이제 뭐 10,000개가 넘는 이제 코인들, 그리고 정보도 되게 좀 다양한 데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뉴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뭐 요즘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받을 것인데, 그 정보가 이제 실제 팩트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잘 다양하게 체크하면서 스스로 좀 공부하시면, 습관을 좀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5개를 한 번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월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속도와 확장성 측면에서 좀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다음으로 가장 기대되는 것이 이제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제 승인 여부인데요. 사실 이 승인에 따라 가지고 아마 되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 미치는 되게 영향이 좀 클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5위로 이제 뭐 사실 이더리움 킬러라고도 막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를 통해 가지고 2023년도에 가장 큰 가격 상승이 있었던 코인들 중에 하나이고요. 솔라나 기반 뭐 토큰들도 많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그 활용도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이제 좀 앞으로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코인 중에 좀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2019년에 이제 최초 발행된 코인인데, 이것도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현재 한 시가총액 32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느린 거래 속도와 그리고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던 이제 레이어1 코인으로서 앞으로 좀 활용성이 좀 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나 한 내년 정도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이제 최초 좀 발행된 코인으로 좀 나온 지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리플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리플에서 이제 하드포크 되어가지고 나왔던 코인이고요. 이제 주로 이제 송금이나 결제를 위해 가지고 나왔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그런 결제나 송금으로 활용이 된다면은 이제 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스파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있는데요. 22년도에 나왔던 코인인데 이제 시가총액이 한 47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으로요. 확장성을 좀 해결하기 위해 나온 코인이지만 이제 사실 뭐 블록체인이 확장성뿐만 아니라 보안과 탈중앙화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의 이슈를 좀 더 개선해왔다라는 점을 특성으로 해가지고 되게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게 좀 유명합니다. 사실 뭐 이제 글로벌 유명 언론사인 이제 포브스에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코인을 딱 집어준 게 되게 저는 좀 사실 좀 되게 재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사실 되게 유명한 언론사인 만큼 사실 영향력이 되게 크거든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접점도 되게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런 코인들이 다 물론 좋지만은 이제 이런 되게 유명한 그런 기업들에서 나오는 코인들을 이제 100% 맹신하기보다는 사실 좀 다양한 의견을 여러 가지 이제 청취해 보면서 본인들만의 이제 노하우와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올 초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좀 사실 많이 좀 투자를 했었었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말도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랑 이제 ETF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좀 약간 솔라나 위주로 좀 약간 좀 많이 투자 고려를 하고 있는 중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뭐 약간 뉴스에 팔자라는 심리인데요. 사실 덴쿤 업그레이드도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일단 한번 좀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또 긍정적인 뉴스가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도 점점 나오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포트폴리오의 이제 리밸런싱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한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한 2월, 3월까지만 해도 이제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이더리움 ETF 현물은 5월 중에 승인될 것이다라고 보는 뷰가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제 그 가능성이 한 20%에서 30% 정도 많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뭐 사유는 이제 이런 그 SEC와 이제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신청한 기업들 간의 교류와 대화가 생각보다 적다라고 이제 나왔던 이슈가 있고요. 사실 현물 ETF 관련해서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되게 좀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과 이런 그 뉴스를 제공했었는데 그것이 좀 많이 맞았던 경우가 많았고, 그분도 자신이 말하기를 이제 뭐 발행사와 규제기관 간의 대화 부족은 좀 의도적이고 어디를 봐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좀 없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규제기관이 이를 승인해 주기를 기대는 하지만 약간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분이 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분이 한 좀 약간은 좀 낮아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 ETF의 승인을 신청한 회사 중에 또 블랙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뭐 등등 이제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규제 기관과의 이제 대화를 꾸준히 이제 이루어가면서 아마 그 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5월 달에 데드라인으로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3일에 바네크의 데드라인이 있었고, 5월 24일 아크인베스트, 그다음에 5월 30일까지 헥스덱스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6월 18일에 그레이스케일, 7월 5일까지 인베스코에 대한 이제 데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이제 그때가 맞아야 좀 더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 4월 초인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 20-30% 내외의 수준이고, 하지만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좀 더 좋아져서 이제 5월 달에 괜찮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면은 이제 파급 효과는 좀 비트코인 ETF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유는 뭐 이제 당연히 금융기관들의 유입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좀 가격적인 측면으로서는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비트코인만큼 이렇게 확 올라가거나 막 그러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사실은 큰 영향력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이런 템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뭐 올라가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이더리움도 알트코인 중에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열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이 되면 또 솔라나도 되겠고 리플도 되겠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근데 또 그때의 시장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진짜 막 거의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은, 특히 이제 에릭 발추나스뿐만 아니라 이런 좀 전통적으로 유명한 언론사에서 나오면은 아마 그 기대감으로 많이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반면에 이제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러면은 약간 생각보다 뭐 올라는 가지만 좀 덜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막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결국에는 승인은 될 거다라는 걸 약간 깔아두고 있고, 사실 시기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이냐 아니면 뭐 7월이냐 9월이냐 이런 시기에 따라서 이제 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제 민코인을 바라본 태도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민코인이 되게 좀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이제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한 2월부터 좀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유동성 같은 경우가 이더리움 기반에서 솔라나 기반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베이스 체인 기반으로 이게 해서 민코인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아지로 유명한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이 되게 있을 것이고, 개구리 같은 경우 뭐 페페코인,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파켓 등의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높았던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베이스 체인 기반인 이제 개구리는 브렛, 그 다음에 트레이더를 가진 디젠, 그리고 캐릭터인 이제 엠퍼라는 코인이 되게 좀 시장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민코인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경우는, 사실 민코인은 한 번 오르면 막 20-30% 오르는 게 아니고 거의 한 2000%, 3000%, 많게는 막 2만 %, 3만 % 오르기 때문에 되게 이 수익률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와,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데를 투자를 하기 어렵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위험 자산 중에서도 좀 위험 자산이고, 얘들이 왜 가격이 오르는지를 사실 모르고 그냥 갑자기 우르르 막 사자 이래서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걸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만약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에서 뭐 이룬 수익이 있는데, 또는 이제 진짜 없어도 될 뭐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런 소액 위주로 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한 번쯤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뭐 많게는 한 1-2% 정도만 이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민코인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4월 20일이 또 도지데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지데이가 올 때쯤 되면은 한번 민코인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한번 좀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민코인으로 나왔던 중에 대표적인 주자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 한 2021년도인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도지 커뮤니티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도지가 1달러가 안 될 때였어요. 근데 이제 4월 21일 도지데이로 만들자라면서 이제 도지코인 추종자들이 4월 21일 기점으로 우리 1달러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운동 확대, 이런 게 확대가 되었고, 실제 4월 20일 기점으로서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1달러를 만들어낸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밈을 만들어낸 케이스이고, 그게 이제 도지데이로 이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지 않냐 이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이제 누가 사면은 이제 나도 사고 싶어하는 약간 심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작용을 하고, 얘도 사는데 나도 살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물고 물려서 사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요층이 확보가 되고, 그 와중에 만약에 누군가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나 좀 유명 인사가 한번 이렇게 떠들어 주면은 또 한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되지 않나 약간 좀 생각을 합니다. AI 코인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뭐 월드 코인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거 이제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라는 대표가 만든 코인이고, 뭐 이외에도 뭐 싱귤레리티 넷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니오 프로토콜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게 AI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에 이제 AI가 워낙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다 AI 할래라는 이야기만으로도 AI가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제 뭐 사실 뭐 코인리스나 뭐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테마를 많이 분류해 놨는데, 비싼 거래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이 AI와 관련된 테마는 어디인지, 또 다른 이런 테마들은 어디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뭐 AI 코인은 지금 현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챗 GPT가 등장이 되었고, 그다음 구글에서도 바드라는 것을 만들었고, 국내 네이버에서는 이제 이런 클로바 등 다양한 AI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I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또 플랫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AI 활용되어서 이제 사실 엔비디아가 되게 많이 가격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 초만 해도 이제 그래서 이제 주식 상승이 있으면서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AI 관련된 코인들이 좀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홍채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걸 뭐 코인을 기본 소득으로 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사실 이제 샘 알트만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점점 AI와 로봇이 커가고 발전하고 있으니 사람과 구분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런 홍채 데이터를 활용하자라는 기본 취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뭐 좋은 의도이기는 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라마다 이런 법 체계나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를 좀 잘 어떻게 하는 거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사실 뭐 월드코인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포르투갈에서도 월드코인 생체 데이터 수집을 하지 마라, 90일 동안 하지 마라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아마 클레임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아마 그거를 뭐 월드코인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샘 알트먼이 초기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샘 알트만에게 이제 그런 그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알고 지나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실제 이런 월드코인이 수집한 홍채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데이터가 좀 새지 않는지 이런 거를 사실 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좀 오픈하면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또 약간 사람들의 신뢰와 신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좀 뒷받침되면 이제 좀 좋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좀 좋아진다면 이제 월드코인 가격도 뭐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크게 봤을 때 보통 사이클 상에서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을 거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시기인데요. 이제 봤을 때 이게 또 도미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한창 과거를 봤을 때는 한 보통 60에서 70%까지 찍었다가 이게 한 3, 40%까지 내려오고, 그 시기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낙수 효과에 힘을 입어가지고 시총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 근데 그러한 시기는 저는 아직 안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진짜 고점이 뭐 반감기 이후로 제가 아까 3배에서 5배 말씀을 드려서 실제 그 금액이 뭐 3억일지 5억일지 뭐 또는 뭐 생각보다 덜 가서 2억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는 시기, 그 시기가 보통 한 2,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시기에 좀 알트코인이 지금 좀 적합하게 잘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뭐 한 뭐 5배, 10배를 2, 3개월 내에 낼 수 있는 분명히 시즌이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을 좀 잘 한번 지켜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수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심리고 어디서 약간 이런 뭐 방송 매체나 또는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유튜브나 또는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이나 또는 이제 뭐 뉴스에서 하는 것들, 거기서 약간 뭐 이것들이 좀 자주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 할 때 그때쯤 보면 사람들이 막 유입되는 또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지 이제 좀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